안녕하세요. 책은 씨앗이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빗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책은 씨앗이다를 올리는데 제가 좀 약간의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수고스러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게 많이 쌓이면은 지속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냥 날 것 그 자체로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또 바뀔진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약간 그냥 책 한 권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핵심이 뭔지는 제가 열심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 책은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제목에 조금 어그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 처음 봤을 때 별로 기대 안 하고 봤어요. 제목이 너무 막 후킹하려고 애쓴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용도 뭐 별로 없겠거니 하고 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내용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백만장자 시크릿을 엄청 추천했는데 사실 이 책도 같이 추천하고 싶었어요. 근데 둘이 좀 겹치는 책이라서 백만장자 시크릿을 그냥 먼저 추천을 했는데 이 책 또한 제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 뭐 마인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읽기가 되게 편해요. 단락별로 잘 나눠져 있고 저는 이 책을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 먼저 읽었고 종이책은 읽지 않았고 전자책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3-4번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한 번은 그냥 눈으로 읽고 나머지는 오디오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되게 좋은 책이고요. 제가 허대리 채널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어서 이게 조회수가 40만 정도 나왔던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제가 그 컨텐츠에서는 책을 많이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책 판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래서 그 중에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요. 부자는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챕터입니다. 부자는 주도권을 잡는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남 탓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지 마라. 미리 경고한다. 이 장은 극단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 당신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읽기 전에 여기에서 든 예시는 요지를 분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도 내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된 이야기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예시, 단지 예시일 뿐이다. 하면서 5춘에 걸쳐서 이 예시에 대한 미리 방어막을 쳐놓고 예시를 드는데 예시를 들으면 그래서 이 얘기를 했구나라고 이해가실 거예요. 어느 날 밤 12시에 스티브는 파티에 갔던 딸이 아프다고 하자 데리러 갔다. 그는 딸을 태우고 늘 다녔던 귀갓길로 차를 몰았다. 그 길로 가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은 가게를 지나쳐야 했다. 스티브는 사각지대인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양쪽 길을 모두 살폈다. 시야에 무엇도 잡히지 않았고 설령 보지 못했어도 정상 속도로만 달리면 절대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다. 스티브는 교차로 쪽으로 차를 몰았다. 바로 그 순간 음주운전자가 대형 트럭을 몰고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스티븐을 향해 돌진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았다. 스티븐과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음주운전자는 가벼운 경상만 입고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았다. 이 단단히 잘못된 상황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 같으세요? 당연히 음주운전자죠. 우리 사회에서 잘못은 음주운전자에게 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그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대가를 치른 사람은 누구인가? 스티븐인가? 음주운전자인가? 음주운전자의 행실로 가장 크게 대가를 치른 사람은 죽은 스티븐이라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요인을 비난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비난은 당신이 자기 삶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놓게 만든다. 당신은 벌어진 일을 막을 방도가 도저히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그 일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결정 내리게 된다. 결국 자신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관할 것이다.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이게 현실이죠. 되게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 우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스티븐이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졌다면 어땠을까? 시간을 되돌려 스티븐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상상해보자. 밤이 너무 늦었군. 차를 몰고 취객들이 몰리는 장소를 지나가야 한단 말이지. 내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이면 그건 내 잘못이야. 일어날 수도 있지만 피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행동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딸을 설득해서 친구 집에 밤새 머물게 한다. 두 번째, 차를 몰고 취객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지 않는다. 세 번째, 제정신이 아닌 운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길을 선택해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안 날 수는 있죠. 지나치게 걱정이 많아 보이나? 하지만 스티븐이 정말 걱정이 많았다면 자신과 딸의 운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음주운전자는 자신을 탓해야 할까? 물론이다. 술에 취해 스티븐의 차를 박았기 때문에 100%의 그의 가실이다. 스티븐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것처럼 음주운전자 역시 사고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탓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진 모르지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하고 그것의 통제권을 내가 갖게 되면은 적어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책임을 지고 그 통제권을 얻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의식에 중독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다. 사장 탓이고 경제 탓이고 소프트웨어의 결함 탓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이 부자가 되고자 노력할 때 빨리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왜일까? 이론상으로야 당신에게 닥친 나쁜 상황은 다른 사람의 탓이지만 돈을 잃고 부와 성공을 빼앗기는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이다. 저도 납득하기는 쉽진 않지만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것의 잘못을 누군가의 탓이나 코로나 때문이야 이런 걸로 돌려봤자 되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좀 과하게 말하면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죠.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될까요? 그게 본능적으로 쉬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희생양으로 돼 있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매몰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도 바로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됐을 때 죄책감은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고쳐야 해결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이 책 안에서 좀 비슷한 사례를 겪는데 이 사람이 소유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 A라는 사람이 계속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저자는 계속 그를 비난했대요.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막 임금을 깎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방법을 해결하는 최선이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직원 A가 처리하지 않은 주문의 총액이 막 쌓여가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막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럼 여기서 누가 잘못이 있을까요? 당연히 직원이 잘못을 했겠죠. 근데 진짜 잘못은 본인에게 있다. 만일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내 책임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더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 그 직원이 하는 업무를 매일 확인하거나 그 직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한 번씩 점검을 한다던가 그 직원의 업무 태만을 느꼈을 때 바로 해고한다던가
어쨌든 이런 간단한 조치들이 있고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막을 수는 있는 선택권이 있었죠. 결국에는 책임감의 크기가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크기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완벽이나 뭐 강박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주의하라고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엄청 많은 것들을 책임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남 탓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하면 남 탓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굴 탓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뭐 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정도 이제 배우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탓하게 될 때 모든 일상들이나 뭐 관계들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프로 불편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남이나 외부적인 상황을 습관적으로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탓하는 습관들이 전염이 됩니다. 저도 따라서 그렇게 되고 하니까 그거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성장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 탓은 하지 말자. 이런 게 좀 주된 씨앗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